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햄버거병 얘기입니다. 도대체 햄버거병이 뭘까요? 어느 어머니가 용기 내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황수연 기자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 4살 난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은 뒤 극심한 복통을 겪다가 3일 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 어린이 가족들은 햄버거의 덜 익은 패티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현재 피해 어린이는 콩팥 기능이 90% 이상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패티가 덜 익었을 가능성이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덜 익은 고기가 주요 원인인 만큼 식재료를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식사한 뒤에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병의 원인은 덜 익은 소고기나 오염된 고기 혹은 2차적으로 오염된 야채를 먹고 발열이나 구토,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햄버거병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급성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투석까지 해야 되는 합병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덜 익은 고기, 오염된 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기를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먹은 햄버거의 고기가 덜 익어서 심각한 질환에 걸렸다. 이런 주장, 한 어머니 주장입니다. 맥도날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그렇죠. 제 오른쪽에 백기종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그 피해 아이의 어머님과 이따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세한 얘기를 듣겠지만 지금 현재 하루에 10시간씩 신장 투석을 그렇습니다.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그 자녀 2명과 함께 어머니 4명이서 이제 햄버거 집을 갔는데 평택에 있는 장소죠. 그런데 먹고 나서 집에 왔는데 2-3시간 후부터 이제 좀 설사 같은 게 일어나고 다음날 구토하고 그래서 이제 27일 이틀이 지나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혈변까지 하고 결국 그 종합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을 갔는데 결국은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해서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1982년도에 발병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미국 이스콘신 주에서 4명이 발병을 했는데 그중에 한 3세 아이가 사망을 해가지고 무려 1350만 달러의 합의를 한 그런 사건인데 이 햄버거병이 사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세 이하, 그 다음에 3세 이하는 가장 위험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이게 햄버거 패티 덜 익은 고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죽 내장하고 살코기를 함께 섞어서 분쇄해서 만든 건데 이 그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택에 있는 어머니가 주장하는 게 황다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 해당 그 프랜차이즈점에서는 식약처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봤지만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아마 두고두고 이제 소송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최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좀 생소하게 처음 겪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말씀처럼 노인이나 아동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햄버거 병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식중독입니다. 식사를 잘못해서 이제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는 그런 병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식중독은 감염성 식중독.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또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이런 거 잘못 먹고 하는 어떤 중독성 식중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식중독인 것이죠.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고기를 갈아서 이제 구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는데 여러 개 계속 굽다 보니까 완전히 굽지 아니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줘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을 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그 O157이라고는 대장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가 나고 복통이 있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신장에 어떤 문제를 생겨서 지금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심부정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 치사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어떻게 먹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는 건지 있었음에도 밝혀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평생을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의 심정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피해 아이의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씨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지요? 아니요, 지금 아기는 혈액수석 하다가 예. 퇴원하고요. 주 2회 혈액수석을 다니다가 너무 위험해서 혈액 혈관을 잡았는데 복막수석 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아하.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따님의 상태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잘 모르고 의료진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망가진 장기, 특히 이 심장은 필터인데 한번 그렇게 되면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치료인 투석을 하면 남아있는 거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아하. 최소한 그래야지만 이제 그 생명이 계속 그게 되니까 예. 조금 더 크면 장기 이식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저는 이제 정확히 따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냥 처음에는 장염, 그 다음에 급심한 장염, 그 다음에 그 균에 의해서 병원 균인 그 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게 후유증이라고 그랬고요. 예. 이게 가장 먼저 어택을 하는 게 독소가 가장 얇은 혈관인 심장을 먼저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급심부전이고 투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세계에서 몇 케이스 안 될 정도로 급성으로 모든 장비가 다 무너졌어요. 어머님. 네. 저희가 이게 좀 인과관계가 정확히 아직은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아직 조심스러우니까. 왜냐하면 네. 어머님은 이게 햄버거 때문이라고 왜 확신을 하시는지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예. 일요일 날 가족이 다 늦잠을 자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아점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을 밥을 먹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장난감 그거 하겠다고 계속 졸랐거든요. 며칠을.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대신에 아침을 든든히 밥을 먹어. 그래야지만 오후에 가서 간식으로 사줄 거야. 그래서 약속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고기를 내장까지 분쇄를 한 고기류를 제가 요리를 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전에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인 적이 없어요. 햄버거 이후에는 그런 간 고기에 대해서 섭취한 적이 전혀 없다. 네, 불고기 버거를 먹기 전에는 그런 고기류 자체를 안 먹었고 먹인 적도 없고 바로 그 전에 늦잠을 자서 먹은 거는 쌀밥하고 뭐 멸치볶음 이런 집밥 있잖아요, 반찬. 예.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럼 어머니 따님이 이 햄버거를 먹고 바로 엄마 배가 아프다 아니면 뭐 설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아니면 뭐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뭐 배 아픈 게 심해진다든지 뭐 그런 좀 구체적인 증상들이 궁금한데요. 아기가요, 햄버거 먹고 나서 집 앞 놀이터 가서 한 2시간 놀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왜냐하면 낮이니까 좀 놀게 하자. 이왕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뛰어노는데 막 미끄럼타고 막 놀다가 엄마 배가 조금씩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응가 뵌 거 같으니까 그냥 바로 집에 가자 이랬어요. 예. 그래서 바로 집으로 오고 나서 엄마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응가가 안 나와. 그래 그럼 알았어. 근데 배가 아프니까 그냥 밥은 안 먹을래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많이 불편하면 솔직히 소화불량일 수도 있고 너무 먹고 바로 막 뛰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보리차 먹고 그리고 일찍 씻고 그러면 좀 쉬어보자 좀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유치원 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예. 좀 쉬게 했죠. 그런데 밤에 자기도 모르게 설사를 했더라고요, 침대에. 한 11시, 12시쯤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어머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썩 아픈 기억을 계속 여쭤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짚어볼 건 하긴 해야 돼서 어제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고 네. 맥도날드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직접 어머님께서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쪽과 통화했을 때 팩스를 보내고 나서요. 안 된다, 접수가. 이러이러한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보험 접수나 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꼭 햄버거 탓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맥도날드 측에서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낸 진단서에는 예. 저희 회사 제품 무엇을 먹고 누가 어떻게 증상이 돼서 아픕니다라는 의사 사인이 없으니까 진단서에 적혀 있으니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맥도날드 해밀 불고기 버거를 먹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신 겁니까? 예. 그것만 되는 겁니까?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처음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다른 분들과 같이 이 사실을 아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세상이 그냥 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게 네. 마지막 그 해당 업체의 공식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어려운 시간 저희와 연결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몸 상태가 좋아져야 될 관심 텐데. 가져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피해 아이의 어머님이 최은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해서 오히려 또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고 이것까지는 일단 어머님의 주장이잖아요. 최 변호사님. 해당 업체는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공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 입장인데요. 뭐 당사는 식품위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것에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입증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식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보셨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원인이 없는데 먹고 나서 배가 아팠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른 원인 이외에 먹은 것 이외에는 달리 어떤 원인이 있기 어렵다라는 정도를만 입증을 하면은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 해당 판매업체에서 그 원인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와 같은 그 어떤 패티에 의해서 발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지금 돼서 상당 부분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전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앞으로 민사 사건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케이스로서의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뭐 입증 책임이 아무리 업체 측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발생이 지난해 9월이고 거의 1년이 다 된 사건인데 뭐 밝혀내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달이고 아마 지금 봤더니만 식약처가 그 무렵에 우리가 그 가서 조사를 해봤나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그 어떤 햄버거에 의해서 직접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원인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라는 정도를 입증을 하면은 사실상 이 그 제조업체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이번에 어떤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그 제조물 책임법의 정신이고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아주 짧게 만약에 햄버거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가 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 보내서 그 내용이 제대로 그 이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를 소동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